안녕하세요. 고뇌하는 고니의 심리교양 채널 고고심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악마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인이 사건은 이미 뉴스 보도와 여러 매체를 통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뉴스로 접하고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과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보면서 너무 슬프고 심적으로 힘들고 어른으로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용들을 보다가 댓글도 확인을 했는데 사이코패스와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란 무엇일까요? 사이코패스 용어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 흔히 알려져 있는 사이코패스는 1992년 사법 현장에서 재범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을 범죄 관련 분야에 맞추어 정리하여 사용하게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서는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얕은 감정입니다. 간혹 사이코패스를 감정이 없는 존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한 본인들만의 감정은 존재하죠. 하지만 사회 안에서 그들은 대다수가 느끼는 감동이나 즐거움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내용에 대한 감정이 적거나 없고 본인들만의 다른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닭의 목을 비틀고 희열을 느꼈다와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흔히 느끼는 불안이나 기타 신경증은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를 알린 유영철은 본인 아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충동적 행동입니다. 이들은 쉽게 지루한 감정을 느껴 성적 자극, 폭력,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쾌락적 자극, 즉 1차원적인 자극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루함에 의한 행동은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 스스로의 충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중에는 충동이 발생했을 때 그 충동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을 사전에 계획하는 존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이는데요. 이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적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및 다수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본인을 위한 치우친 사고방식과 합리화를 함으로써 회사나 단체로부터 받은 특정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아가 타인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범죄 행위 등을 한 후에도 그 일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다른 이에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모습,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범죄 행위 등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라 부르지 않고 정신병질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질, 즉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에서 볼 수 있는 선망, 즉 환각, 환시 등과 같은 정신착란 증상이 없어 현실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데 무리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기에 본인 내면에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생각 또는 감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화를 거쳐 사회 속에 적응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에서 그들을 구별해내기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요? 실제 사이코패스 사례로 유명한 테드 번디에 대해 짧게 소개드릴게요. 테드 번디는 연쇄살인을 한 사람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귀공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인기가 많았고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일 때도 교수들에게 인정받은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자살 핫라인 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경찰관 출신의 앤 룰이 내 옆에 이방인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그를 평하기를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고 공감 능력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살인죄로 조사를 받고 형이 확정되기까지 그의 연쇄살인을 믿지 않는 팬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사회 속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사이코패스는 사실상 구별하기가 여간 까다롭습니다. 과연 이번 정인이 사건의 양 부모들은 어떨까요? 사이코패스일까요? 김미경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다 전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였었던 김경옥 범죄심리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사이코패스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특성을 장씨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사이코패스 진단은 PCLR을 통한 측정 검사 후 전문가 의견과 실제 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여러 특징들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정확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심리학적 교양을 쌓게 되기를 바라며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격장애와 관련한 형을 집행하는데 참작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봤는데요. 정신병이 아닌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고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에 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 면책 사유는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